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꼬가랄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어 속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윤주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대선이 정말 이제 2주 채 안 남았습니다. 네. 12일 이렇게 남은 상황인데 어제 13일 기준으로 윤석열 씨가 영화관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영화가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뉴스픽 플러스 시간에 네.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씨는 이 영화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면 이후에 재판 출석이 아닌 첫 공개 일정이었는데 그 첫 일정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택했습니다. 윤석열 씨 옆에는 전한길 씨와 또 해당 영화 감독인 이영돈 PD가 나란히 자리했는데요. 전한길 씨는 이영돈 PD와 함께 이 영화를 기획 제작했으며 자신이 이 윤석열 씨를 초대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윤 씨는 잠시 눈을 감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지만 대체로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국민 담화 장면이 함께 편집된 영화 후반부의 절정 부분과 또 한 대학생이 주류 미디어를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 인터뷰 장면에서는 관객들과 함께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요. 영화가 끝난 뒤에 상영관 반응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네, 맞습니다. 상영관 내에 있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윤석열 씨는 이에 화답하듯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일일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상영관을 나섰습니다. 네. 영화 관람 소감이나 아니면 비상계엄 관련 사과할 생각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윤석열도 있었지만 뭐 전한길 등 부정선거론자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불복하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씨 바로 옆자리에서 영화를 함께 본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실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씨는 이번 대선도 부정선거가 될 수 있는데 언론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데 본인 오른손목을 걸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예. 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인물은 윤석열 씨인데 이재명 후보 말처럼 어떻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지 좀 의문인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또 이영돈 PD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선에 불복하겠다, 대선 불복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PD는 이번 대선에서 조작 선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사전 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네. 불복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죠. 황교안 후보도 어제 영화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교안 부정. 네. 황 후보는 또 청년들과 함께 이 영화 관람장에 등장을 했는데 네.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앞서서 이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는 이 국회에서 영화 홍보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는데요. 이 소통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건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 의원은 현재 김문수 캠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의 이런 행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혹감을 좀 감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씨가 이 영화 관람을 할 거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단체 단체 대화방은 술렁했는데요. 네. 한 중진 의원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말려야 한다라고 호소하자 다른 의원도 자중하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씨는 결국 영화관의 모습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이제는 저희와 관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씨가 영화를 관람하기 직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조경태 의원은 이재명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거냐라면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윤석열 씨를 다시 구속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조선일보 것 같은데요. 사설이래요? 네. 예. 국민 인내 시험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습니다. 네. 사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느닷없는 계엄으로 탄핵이 됐고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대통령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영화 관람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조선일보입니다. 했는데요. 네. 네. 또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또다시 부정선거 타령을 하는 것에 대해 혈에 차게 한다 이러면서 좀 조선일보답지 않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도 지적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두 사람이 국민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정작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윤석열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주장이 담긴 영화를 윤석열 씨가 관람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자신은 어떤 영화인지 모른다라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세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 씨의 영화 관람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 후보는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윤석열 씨의 행보가 이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에도 김 후보는 탈당하지 않았냐라면서 좀 다소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그러네요.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화는 오해가 일어나니까 안 된다 또는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소리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억울한 점 없도록 재판을 잘 받으시길 바란다라는 덕담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또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가 있다라면서 부정선거를 얘기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씨의 행보와 이 김문수 후보의 반응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일화 시한 그 투표용지가 인쇄된 네. 25일까지인데요.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 향한 러브콜 계속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 측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연일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단일화 방식도 이 후보의 입장을 배려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또 이 후보가 과거 당대표였던 2022년 당의 징계를 받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사과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됐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서 보수 본가가 고쳤을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심지어 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아예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서 단일화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이딴 러브콜에도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준석 후보는 전혀 저희는 달라진 점이 없다.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또 심지어 김문수 후보와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말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효과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 측 폭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친윤계 의원들이 당권을 대가로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폭로한 내용인데요.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면서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라면서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막아라식의 말을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제는 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가자는 것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즉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가져갈까 봐 노심초사해서 차라리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친윤 세력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이 단장의 주장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매수를 시도한 것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당권 거래설의 배현진 의원은 지켜보는 당원 지지자께서 가슴을 치신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친윤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라면서 못 밝히면 자작극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적었는데요. 밝히면 그토록 비판했던 친윤을 정리할 계획이고 못 밝히면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퇴출이라고 강하게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둘 다 문제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만약에 이런 제안을 했다면 실제로 이거 밝히면 좀 곤란한데 폭로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인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 해도 문제지만 그걸 또 얘기한다는 거 사실은 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글쎄요, 단일화 될 수 있을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저희 뉴스픽에서 대선 주자들 발언 중에 말말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장면 말말말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네. 대선 후보였던 인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어제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지지자들이 김문수 대신 한동훈을 외치자 본인이 아니라 김문수를 외쳐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장면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라이브 방송이나 SNS나 여러 가지 방식을 가리지 않고 계속 많은 시민들을 만날 겁니다. 제가 지금 나온 유세에서는 수도권을 가지 않았는데요. 수도권에서도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진솔하게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를 외쳐달라고요? 네, 김문수를 외쳐달라 이렇게 말했던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좀 가만히 선거 유세를 하는 걸 보면 또 옷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요. 기존에 보던 옷과는 좀 다른 모습을 이름이 보이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데요. 예. 네, 국민의힘을 뜻하는 붉은 옷을 입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빠진 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김문수 후보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김문수라는 이름 석자 언급 없이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라고 표현하고 네.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안 가는 곳으로 가겠다면서 다소 좀 만난을 피하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그 공격 네. 이거 공격을 했던 또 이런 사람인데 김대남 전 행정관 이 사람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 정식 입당 절차는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돼서 임무를 시작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첫 사례라서 어제 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본인은 깊은 숙고 끝에 민주당 중앙 선대위 참여 결정을 공식 철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미 통합에 대한 당리 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또 어렵고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겠다며 돌연 김문수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이 자원해서 민주당을 돕겠다고 했던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무나 온다고 다 받아줄 게 아닌 것 같아요. 빅텐트지만요. 이 사람은 뭐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 버렸네요. 네, 철회니까. 댓글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예.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도 그렇게 얘기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김용남 의원 용가라사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용가라 사대 목요일의 남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선하고 네. 민주당 입당도 하셨는 거죠? 아, 입당은 하지 곧 않았고요. 합니다. 예, 곧 네, 하시고요. 자, 뭐 저희 용가라 사대 이 목요일 남자 우리 콘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이 뉴스토마토 또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지지하게 된 이유 이런 거 한번 짧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일종의 네. 그 절박감이죠. 절박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매면 안 된다. 음흠. 몇 년 동안 정말 헤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대선판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면면을 봐도 그렇지만 국정 운영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당의 구성원이라든지 이른바 맨파워라는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몇 년 동안 이른바 친윤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그러니까요. 국정 운영이 없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쿠데타를 막아내질 못했잖아요. 네. 막아내기는커녕 거기에 동조하고 뭐 거기에 옹호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그런 상황이고 뭐 다른 정당은 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고요. 유일한 대안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 별명이 하나 생기셨던데 오민씨라고 아, 50대 민주시민 그 맞죠? 그게 작년 12월 3일 날 맞죠? 예. 쿠데타를 보고 뭐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너무 이제 분노가 치밀어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바로 직후부터 저건 내란이다. 그렇죠. 저건 뭐 틀림없는 내란이다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제가 50이 넘어서 민주투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시장주의자인데 아니, 근데 저는 네. 사실은 우리 김용남 의원님하고 정말 오래 전부터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변함이 없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막 10년 전부터 알았지만 변함이 없는 분이신데 이번에 내란은 상당히 컸던 것 같고 그럼요. 뭐 내란 그 부분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좀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저는 뭐 운동권 출신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주의자시고요. 예. 또 그쪽도 전문가시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인가 보니까 제가 민주투사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맞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또 지지하고 또 조만간 민주당 입당도 할 가능성도 이제 하시겠죠. 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개혁신당을 이제 탈당한 상황인데요. 네. 자, 허은하 전 대표도 지금 탈당을 했고요. 근데 이준석 지금 후보가 이 표현은 조금 전 맞나 싶어요. 개혁신당 타이틀을 방송에 써먹으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그거를 참 예. 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오늘 그 제가 방송 스케줄이 8개가 있습니다. 많대요. 아니 그 개혁신당 탈당했으면 그 논리대로 하면 방송이 없어져야죠. 줄어져야 될 제 말이요. 없어지거나 확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아요. 아니 더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사양한 것도 많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방송이 고픈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실은 방송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아하니 단일화 할 것 같아요. 돌아가는 이준석, 게. 김문수 네. 두 사람. 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약속 대련을 하면서 뭐 한쪽은 계속 구애하는 모습, 한쪽은 안 한다. 뭐 당권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당권은 내 거야라고 해서 미리 선언해 놓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말한다면. 뻔히 보이는 수인데 네. 그래서 참 뭐랄까요? 보통 본인의 진심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 정도면 네. 뭐 이른바 있잖아요. 부덕의 소치다. 저의 뭐 그렇게 빈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 이준석 후보 말도 잘하고 뭐 똑똑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굳이 저런 표현을 할 이유가 있나요 싶어요. 똑똑한 거 맞나요? 예, 뭐 굳이 표현하자면 말 잘하고 뭐 토론도 잘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누구를 공격하는 발언이라든지 누구를 폄하하는 발언이잖아요. 저거는 저게 맞나 싶거든요, 사실은. 그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 뭐 기분도 언짢으시지만 뭐 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또 훨씬 정치 선배시기도 하고 또 나이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뭐 이제 두 사람의 김문수하고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시는 예, 예. 거군요. 제가 막 늦어서 뛰어왔더니 예, 지금 땀이 나갖고 닦으셔도 됩니다. 예. 아유, 아침에 막 늦어갖고 그만큼 뛰어왔더니 땀이 지금 나네요. 바쁘세요. 네. 엄청 바쁘시고 저희도 모시는 게 사실 정말 어렵게 모시는데 어떻게 그런 방송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게 사실 웃깁니다. 웃겨요. 제가 보기엔 예. 다음 주 초쯤 단일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25일 전에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고. 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딜 네. 클로징이 딜.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네. 뭐 최대한 얻어내야 되고 그동안 쓴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것도 그 단일화를 할 그 얘기 다 때는 해야 되죠, 그죠? 할 그렇죠. 때 그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건지. 되거든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하려면 25일까지 해야지 인쇄용지 찍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직후에 할 가능성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금이 사전 투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실시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안철수, 예. 윤석열 또 딱 그 시점에 했어요. 그렇죠. 찍히고 사전 투표 전에 네. 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문맹률이 거의 그렇죠. 제로에 가까운 예. 나라잖아요. 외국과 달라서. 외국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투표소에 다 붙잖아요. 사퇴하게 그렇죠. 되면 방이 붙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누가 사퇴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네. 뭐 투표용지에 인쇄됐다고 사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표는 단일화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의사표시로서 일부러 찍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 단일화 효과가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고 해갖고 반감이 크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 뭐 보수 인사 비롯해서 이제 빅텐트가 이쪽으로 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자, 어제는 참 이분은 좀 놀랍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의 행정관. 이분이 합류한다고 했다가 이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또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이제 저분이 뭐 다 온다고 될 것도 아니고 또 조금 이상한데 또 갑자기 철회해가지고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듣기로는 네.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을 했던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뭐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 예. 오케이 했는데 당내 이제 반발이 좀 있었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밤새 또 지지 후보를 확 바꿔버렸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고민을 하고 지지를 해야 되지 하다가 여차하면 절로 바꿔버리고 그럼 내일은 또 이준석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례가 비슷한 예. 듯하면서 좀 다른 사례가 있었죠. 어떤 거죠? 사실은 그 이 선거 전 초반에 이병태 교수님이라고 예. 경제학 하시는 분이 사실은 이른바 홍준표의 책사 내지는 뭐 그렇죠. 정책 통으로 불리다가 그 합류 발표가 났어요. 이재명 캠프에 합류 발표가 났는데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난 합류는 안 하겠다. 네. 다만 언제든지 내가 자문에 응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사실은 그게 맞는 맞죠, 거죠. 사실은. 네. 약간 맥락도 다르고 네. 그분이 뭐 근데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 거죠. 도와드리겠다. 내가 속으로 지지한다. 막 이런 건 가능한데 캠프에 돌았다가 또 나가고 이런 상황까지 막 그만큼 좀 이재명 후보가 좀 대세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는 것 같기도 한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도 네.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에요. 아니 지금 누가 합니까? 국정을 누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3년 동안 정말 헤맸단 말이죠. 큰일 났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는 이른바 산업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 때도 미국에 투자해라, 미국에 공장 지어라, 뭐 유무원의 압력이 어마어마했죠. 예. 뭐 일종의 유인책을 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손 놓고 있어. 알아서 해, 해줘. 다 나갔잖아요, 공장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설비 투자가 거의 끊어졌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누군가는 다시 바로잡고 국정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거잖아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거를. 하겠냐. 그 판단이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뭐 좌우 많이 지금 모이고 있고 또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보수 중도 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압도적 승리하자. 뭐 그게 몇 %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이제 최근에는 표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압도적 응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아유. 세력이 아직도 그 진정한 반성의 맞습니다. 기미를 안 보이고 예. 있기 때문에 뭐 응징이 필요한 것도 맞고. 근데 글쎄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선거 전 중반까지 대단히 부진한 것도 사실이죠. 네. 하지만 선거 막판에 또 결집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사실은 지난 총선도 보면 부산 지역도 예. 사실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나중에 결집을 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결국 그렇죠. 부산 국민의힘이 또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석 빼고는 다 전재수 의원 자리 빼고요. 전재수 의원 제하고는 다 네. 국힘이 승리했고 지난 총선 때 이른바 갑자기라기보다는 선거 막판에 결집해서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다가 뒤집힌 곳이 대표적인 곳이 분당이에요. 예, 제가 지역구입니다. 네. 제가 나간다는 게 아니고 제가 사는 곳. 그러니까 분당 거기 갑을 네. 둘 다. 이광재 후보하고 예. 김병욱 후보가 네.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막판에 이제 결집인 거잖아요. 네, 결집이었죠. 예. 그리고 투표율이 꽁충 뛰었어요. 맞아요. 제가 알죠. 예. 알죠? 예. 아니 경기도의 그 인근 지역보다 투표율이 10% 이상 높았어요. 그게 결집한 것 같아요. 네. 느낌상. 그러면서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거는 마지막까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예. 압도적 승리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음흠. 지금 상황은. 자, 그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보수 중도 힘을 합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 얘기를 좀 전에 좀 하긴 했는데 단일화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예. 말씀을 하셨고요. 또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단일화도 단일화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선거 운동하는 거가 조금 특이합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당연히 후보 이름이 있는 거를 입고 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자기 얘기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예. 자기 선거 운동하고 그렇게 있는 보여요. 거예요. 예. 당권 예, 당대표 당권 차기 전당대회를 네. 앞두고 뭐 지역부터 돌면서 사실은 선거 때는 누가 뭐래도 아니 당 대표도 대선 후보 이름 아니, 찍힌 그러니까요. 점퍼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건데 그냥 김문수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 네. 복장으로 대중 집회에 계속 다닌단 말이죠. 그 자기 선거 운동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다음 주 초쯤 이루어지면 국힘 내부의 사정은 사실은 6월 3일 대선보다는 차기 전당대회를 놓고 경쟁이 본격화될 거다. 다음 주부터. 단일화 이후에 예.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야, 당권 준다고 했는데도 내가 거부 안 한다고 했어 단일화. 네. 근데 덜컥 단일화 하면 그냥 당권은 내 거야. 이거를 선점하는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저 당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저 말이 진짜 오갔는지 뭐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친윤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동훈 너무 싫다. 차라리 이준석이 낫다. 이런 그렇죠. 걸로 보이지 아니 않습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전엔 싫어했지만 네, 지금 상황 현재 상황에서 한동훈이 더 싫어, 이준석이 더 싫어 이렇게 물으면 지금 답은 그래 보여요. 한동훈이 더 싫어 이게 답이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선거 부산 가고 뭐 대구 가서 이름도 안 후보 이름도 안 달고 하는 그 모습도 아마 친윤들이나 그 찐윤들 봤을 때는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저게 선거 운동이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네. 끝까지 미운 짓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들 자, 입장에선. 야, 그래서 하여튼 단일화가 되면 그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관계, 또 친윤하고 관계 그런 장면도 한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인물 홍준표 전 시장 네. 결국 선대위는 합류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좀 SNS 보니까 모두 다 돌아갔다 이제 대선 때까지는 귀국할 생각 없다 이렇게 되는데 홍준표 시장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홍준표 전 시장 네.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네. 이후에도 몸값은 상한가를 쳤죠.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결선에도 못 가고 떨어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경선 패배 이후에 몸값이 훨씬 더 올랐잖아요. 글을 몇 번 쓰면 쫙쫙쫙 네. 다 쳐다보고 있고 아니 그 대선 이런 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특사단이 온다. 특사단이라는 그렇죠.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특사단까지 파견될 정도로 본인의 존재감을 최대한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네. 이른바 정치적인 장사라는 측면에서는 뭐 경선 패배를 톡톡히 만회했죠 이미. 네. 그래서 제가 경선 패배 이후에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만 네. 잠시 은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은퇴할 리가 없다. 은퇴할 리가 없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은퇴한다 해가지고 다 복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잠시 저러지 은퇴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돌아올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 해놨잖아요 하는 지금.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보면서 논란이 되던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우려하더라고요. 왜 저걸 보고 있느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본인이 지금 뭔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행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환상 속에 살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일단은 저렇게 자유롭게 영화 보러 다니고 뭐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뭐 환호를 듣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법부가 제일 맞습니다. 책임이 크죠. 예. 아니 어떻게 풀어줘요? 말이 저런 됩니까, 사람을. 이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영화 보러 댕겨요. 영화 보러 댕기고.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잖아요. 네. 재판 받고 있고. 이게 아니, 이상하지요. 명령에 따랐던 사람들은 다 구속돼 그러니까요. 있고 예. 본인은 정작 풀려나갖고 영화 보러 영화 보러 다니고. 댕기고. 그리고 저는 논리적으로 네. 정말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선거 보이콧을 하는 게 맞죠. 네, 맞죠. 네. 그게 맞다면. 네. 맞잖아요. 아니 예. 선거 운동을 왜 해요? 본인들 주장이 맞다면.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네. 엊그제 SNS에는 김문수 찍어달라고 선거 투표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저기 가가지고는 부정선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랄까요? 진짜 정상은 아니에요. 지금 영화 보러 다니면서 그것도 예. 무슨 부정선거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본인이 어떻게 당선이 됐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0.73%밖에 못 이겼대. 원래는 10% 이겨야 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게 조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확실히 정상적인 어떤 판단 능력은 없다. 근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3년 가까이 했으니 저는 참 저분들이 좀 궁금한 게 지지율 같은 걸 보잖아요. 보면 그거랑 그 유사하게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영 다르지 않는데 왜 그 부정선거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그것도 막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에 임해본 사람들이 내가 만약 부정선거에 떨어졌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대한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음모로 해석을 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도 사전에 부정선거를 위한 빌드업으로 조작해서 내놓는 거고 뭐 여론조사는 적극 응답층이 일부러 이제 조작을 하는 거고 뭐 모든 게 음모론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윤석열이 관람한 영화관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꽤 눈에 띄잖아요. 맞습니다. 많았어요. 아니 저렇게 판단력이 없을까? 안타까워. 아니 저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모르고 저런 건지. 이런 말씀 또 하기도 그런데 개표 현장에 한 번만 가보면 알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참관해 보면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그걸 속여야 됩니까? 그게 속여집니까 그게? 아니 그 각 당에서 다 왔잖아요. 참관을 다 보고 하잖아요. 한 번만 가보면 알아요.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도 웃긴 거거든요. 사실은 다 검증이 된 건데 아직까지 또 거기 영화 만들어서 거기 영화 참석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우자 토론회 그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또 어제는 또 영부인에 대해 사과한다 뭐 이런 또 얘기 김건희 사과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또 맥락으로 자꾸 그 김건희를 거론하는 것 같아요.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계속 조론되는 모양새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저런 혼란상은 예. 국민의힘이 빨리 끊어냈어야 되는 윤석열, 아. 김건희를 못 끊어내고 선거전에 돌입한 것이 가장 큰 이유죠. 네네네. 그러니까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했었어야 못했어요.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못한 거죠. 음흠. 아니 진작에 제명을 했어야지. 억지로 벌써? 탈당해 주세요. 빌고 빌어서 탈당을 하사 받은 건데 네. 그거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니 탈당하면 뭐해? 윤석열의 사람들이 다 주요 포스트에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3년 전 대선과 직책과 사람이 똑같아요. 캠프 수행실장이나 뭐 비서실장 뭐 일정 담당 다 같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메시지 뭐 다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제명을 시키고 그걸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못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는 결국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결국은 윤석열하고 이재명 선거로 인식이 되거든요. 사실은 2차전이죠. 네.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예. 김건희조차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자, 이 김건희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 일단
조사에는 불응을 한 상황입니다. 대선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예측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수사를 담당하고 네.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이창수 지검장이요. 예. 이런 경우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전국 검찰청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은요,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뭐 총선, 지방선거, 네. 근데 선거 중에 제일 중요하고 큰 선거가 대선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거를 앞두면 검사장도 사실상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상황이라는 게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훼손하거나, 사건이 벌어질지, 예. 아니면 유세 현장을 방해하는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전에 항상 긴장하고, 옛날에 공안부, 지금 공공형사부라고 네. 하는 구성원들이 다 긴장 상태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만둔대. 난 이런 경우도 처음 봤고.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에 기용된 사람들이 얼마나 공직 의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 월급 받고 그 높은 자리까지 갔으면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질이 되는 그 순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이 중요 선거를 앞두고 최고 책임자가 나 안 해요. 이러고 사표 던져. 이것도 예. 황당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자가 다른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교체될 때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사가 뭐 지검장하고 또 차장 검사까지 그러니까. 특수 담당하고 있는 차장인데 예, 조상원 예. 차장도 같이 그만두니까 사의 표명을 했으니. 참 조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이 탑들이 이제 그만두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창소 검사장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또 그 정도로 어정쩡한 스탠스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잖아요. 누구죠?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총장도 지금 좀 예, 거기도 사의 표명은 안 했습니다만 어정쩡하잖아요 지금. 걱정합니다. 예.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선이 끝나면 윤석열 부부 조사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요 직위원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얘기 좀 해보면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들어갔고요. 공수처에 벌써 배당이 됐더라고요. 네. 재판도 진행 중인데 배당했다는 거. 또 그러면 소환 조사도 가능한 건지 이건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게 뭐 검사든 판사든 뭐 누구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자기가 맡고 있는 재판은 뭐 하더라도 네.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정말 접대하는 자리, 접대를 받는 자리였다면, 그거는 접대라는 용어는 보통은 업무와 관련 있을 때 그렇죠. 그런 용어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수사받는 게 맞고, 사실은 그런 거 하라고 검사나 판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예. 원래 공수처 설립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배당이 조금 빨리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뭔가 확인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배당해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언론에는 네. 모자이크 처리돼서 보도됐던 그 사진에 나머지 두 사람, 예, 나머지 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겠죠. 만약에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고 한 명은 뭐 피의자라든지 뭐 이러면 이제 피고인이라든지 뭐 그건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문제는 되겠네요. 네.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일종의 한계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수처도 결국엔 수사를 위한, 그게 압수수색이든 어떤
단계에서든 영장은 법원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럴 때 법원이 본인 식구에 대해서 더 추상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유지 내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법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가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저는 어렵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 두 사람 확인해서 지기현 부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냐 이거 어디냐? 그리고 왜 갔냐? 이 뭐냐? 누구냐? 뭐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제했냐? 누가 결제냐? 끝인가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럼 옆에 변호사고 변호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만약 얘입니다. 자꾸 일각에 저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사람이면 뭐 상관이 친척이든지 뭐 이러면 상관없는 거고. 근데 하기서 저기 사진 찍는 거 좀 놀랍긴 한데 어쨌든 그걸 빨리 법원에서 확인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럼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자꾸 놔두니까 또 공수처 같은 데 수사를 하는 걸로 보이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짚어볼게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로 따지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1주 남았거든요. 사실은. 마지막 대선 관전 포인트 의원님께서 짚어주십시오.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단일화. 대로 빅텐트는 민주당 쪽에서 쳐졌어요. 쳐졌고. 근데 이 빅텐트가 얼마나 더 커지느냐? 음흠.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 그야말로 원로급 인사가 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회창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박근혜 뭐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그러면 크겠네요. 구체적인 성함을 네. 거론할 네,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만 예. 가능성은 있는 있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른바 빅텐트. 저는 그 민주당 빅텐트보다는 상식의 빅텐트라고 상식의 생각을 빅텐트. 하는데 이 예. 상식의 빅텐트가 얼마나 더 커지느냐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결국엔 선거 구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도가 중요하죠. 실질적으로는. 예. 그래서 단일화,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간의 단일화. 음흠. 근데 지금 하려고 군부를 계속 저렇게 열심히 떼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면서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약속 대련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 정말 네. 이런 자에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이 그 싫어하는 이준석 만나서 저는 그때 학식 느낌이 먹으러 왔어요. 가겠어요. 그 두 사람은 뭐 저 알겠지만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둘이 밥 먹는 걸 보면서 이 정도면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똑같이 생각하셨군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알아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아니 물론 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당시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무슨 IT 관련한 네. 토론회도 하긴 했죠. 근데 그거는 서로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당내 경선에서 조금이라도 득표를 더 하기 위해서. 왜냐면 안 끼워주니까. 안 껴주니까. 그리고 그때는 여론조사상 이준석 후보가 뭐 1% 2% 잡히고 그럴 때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진짜 네. 할 수 없이 만난 적은 한 번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안철수 전 후보고 그렇죠. 뭐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네. 근데 굳이 학식 먹으러 왜 가겠어요? 안철수 의원 그 모습 좀 보면 이준석 후보를 뚜렷하게 쳐다봅니다. 저 모습도 저는 놀랐어요. 아니거든요. 이준석은 계속 돌리는데 뚜렷하게 쳐다봅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걸 보면서 내 미션이야.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용가라 세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3합 오늘도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슈 3합 공식 질문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뉴스 중에 관심 갔던 거 우리 신 변호사님 뭐 있습니까? 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씨가 이제 영화 관람을 네.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고 이 있습니다. 돌아다니게 된 원인은 정말 초유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준 직이현 판사 때문인데 네. 이 직이현 판사가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앉아서 자신은 삼겹살에 소맥을 먹는 사람이다. 그런 룸사롱 같은데 가서 접대받을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네.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바로 본인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얼굴 사진이 공개되고 그 장소가 완전 특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삼겹살과 소맥을 먹는다는 이야기에 네. 누리꾼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네. 그 장소에서 삼겹살과 소맥을 먹는 사진을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합성 나오고 사진입니다. 있죠. 예. 네, 저 합성 사진이고 사실 저 얼굴은 직이현 얼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올리면서 원본 사진에 있던 삼겹살을 왜 잘라서 사진을 조작해서 올렸냐, 민주당에게 오히려 이렇게 역공을 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사실 이거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된. 아니 저건 좀 놀라운 게 네. 예전에 그 이재명 후보 그 사진 이렇게 잘라서 한 게 박수영 의원으로 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긴 네, 한데 뭔가 못 따라오나요? 문화에 대해서? 이게 AI 네. 뭐 저도 그렇게 잘 모르지만 네. 요즘 다 저거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옆에 만약 저 그런 거 올리면 보좌관들이 뭐 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AI가 만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네. 누가 얘기 안 해줍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기가 발견한 게 너무 신통방통해갖고 신기하네. 그냥 바로 이 사진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급한 마음에 이거는 보좌관도 아니고 나의 발견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올린 게 아닐까. 이거는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만든 거예요. 이거 알려줘야 네. 돼. 이건 다 알지 이 정도는 알아야. 국회의원 한다고 이거 뭘로? 이제 뭐라 해야 돼? 이걸 갖고 진짜 뭐 어떻게 야. 표현해야 됩니까?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예. 가서 삼겹살을 먹었냐, 뭐 무슨 술을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접대를 받았는지. 그러니까요. 접대를 받았으면 삼겹살을 먹어도 접대입니다.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삼겹살이 있었냐 없었냐, 단란 주점이었냐 아니면 뭐 룸살롱이었냐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슈를 만드는 것 자체가 눈쯤을 흐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도 박수영 의원이 이건 뭐 전체로 추측입니다만 지금 이제 삼겹살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겹살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논쟁에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좀 미스한 게 아닌가. 저걸 믿었던 것 같고 그냥 최소한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 영 다른 사람이에요. 네. 옷만 비슷하지 네. 직위원 부장 판사가 아니에요. 영 네. 딴 사람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즘 또 한참 동안 그 만화 애니메이션 지브리 이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합성이라고 생각하고 네. 만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걸 믿고 그렇죠. 저기가 이제 룸사롱이고 룸사롱에서 네. 삼겹살을 먹냐라는 것이 이제 직위원에게 되묻는 그런 건데 그건데. 오히려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되물어줬다. 삼겹살 있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직위원 판사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시간이고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길게 끌 건 아니다. 우리가 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아니, 확인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확인하고 네. 그 사람들하고 누가 계산했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공소처까지 지금 나섰게 됐거든요. 네. 빨리 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입건된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네. 배당까지 됐고. 네. 자, 우리 김필성 변호사가 주목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5월 17일자 뉴스인데요. 네. 그 5.18 이제 때문에 이제 저기 추념식 때문에 뭐 대선 후보들이 전부 내려갔거든요. 다 갔죠. 다 갔죠. 거의 다. 갔는데 예.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도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셨는데 그 5.18 민주묘지 5.18 묘지를 방문을 했을 때 광주 시민들이 막 항의를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두고 이제 김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5월의 아픔도 모르면서 소리를 친다. 저게 근데 왜 저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답답하다. 진짜. 네, 저도 사실 이걸
봤을 때 이거 뭐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데서 뭐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5.18 관련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쳤다라고 해도 5.18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5.18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당 후보로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5.18 묘지를 찾은 걸 그래서 광주 분들이 지금 한 걸 보고 그거를 5월의 아픔을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건 도대체 뭔 생각이지 이 케이스야말로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저 무슨 다른 데 있어요? 뭔가 다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고함을 치는 사람들이 5월의 아픔을 알겠냐라고 하면서 뭐 광주 그 당시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겠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누군가의 아픔을 단 한 번이라도 알아본 적이 있었나, 네, 공감을 해본 적이 있었나. 예. 예. 참 이렇게 뭐 공감 능력이나 이 소통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기서 저런 말을 왜 합니까? 공감 이런 걸 뭐 이전에요. 예. 지금 본인이 무슨 일로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막 5.18 묘지에 그 무렵에 5.18 묘지에 와 있으면 유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 유족이 아니라도 광주 시민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이건 사실 제가 정말 오히려 이건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기현 판사 불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겠는데 이건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논평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기현 판사 때문에 참 윤석열 씨의 모습을 그렇죠.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그 보는 얘기 좀 합시다. 자, 윤석열 자꾸 활보돼요. 뭐 판교에도 나타나고 네, 동작대교도 보리밥집, 나타나고 네, 하더만 동작대교 강아지 산책. 급기야는 정말 영화를 보러 왔어요. 영화를. 자, 일단은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뭐 또 윤석열이한테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요거는 좀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대통령직도 그만두셨고 그 다음에 당에서도 탈당하셨고 나머지 뭐 영화 보는 거를 안 적절하다든지 뭐 적절하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봐요? 이거를 보러 영화- 갈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영화 제목이 예, 부정선거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네네. 그 한국사 전강사 전한길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와 이제 함께 이 영화를 봤는데 참 이 영화를 보면서도 사실은 거의 30분 이상 졸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졸았던 사진도 지금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부정선거 지금 마침 또 재외국민 사전투표 기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재외국민 선거 기간에 부정선거론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다는 거는 이 지금 앞두고 있는 대선 자신 때문에 열리는 거잖아요. 네. 자신 때문에 열리는 대선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반성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뻔뻔하게 내가 왜 겸했는지 알겠지. 다 부정선거야. 네. 다 부정선거야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결국 국힘당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민주당 선거운동 1호 민주당 선거운동은 1호라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퍼뜨리면은 좀 더 투표장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네. 투표장에 안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모형도 있지만 참 가장 안 좋은 게 본인이 우두머리인데 지금 본인이 명령을 내려서 그 지시를 따랐던 군인들 그 부하들 다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혼자 나와가지고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를 봅니다. 구속돼야 될 사람이.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 봤다는 쪽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어떤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영화죠. 그냥 영화를 본 게 아니고 일종의 시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좀 가깝다고 봅니다. 일단 영화 자체가 부정선거에 대한 영화고요. 네. 그 당시에 이미 간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했었는지 지지자들이 와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뭐 피켓을 들고 뭘 들고 환영하는 모습도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계엄 선포하는 장면에서 다 같이 박수를 쳤다고 하는 걸 봐서는 사실은 그게 단순한 영화 관람이 아니고 네. 여전히 나는 건재하다. 내 지지자는 많이 있고 나는 떳떳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문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정말 계실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뭐 구속된 거 아니까 영화 볼 수도 있지. 영화 집에서 OTT로 보시고요. 보면 되죠. OTT로 보면 예, 되죠. 뭐 아니면 지금 뭐 애니메이션을 보시든지 뭐 따뜻한 뭐 가정 영화를 네. 보시든지 이래도 사실은 말이 나올 상황인데 사실은 여기 가서 본인의 그런 세를 과시하고 이런 영화를 보고 또 전환길 씨하고 나란히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정책 메시지가 있는 거고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건 자기 정치고 나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또 위원장인가요? 재구속 좀 시켜라 뭐 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김근식 당협위원장. 위원장이죠. 아마 절규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요. 뭐 자신이 백의종군 한다면서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백의종군은커녕 이 대선을 앞둔 판에서 이 선거 또한 조작일 것이다. 조작이다라고 이미 이런 메시지가 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100% 조작이다라면서 사실 이미 수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환기 씨는 수개표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도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누군가 사전투표하는 방법 사전투표 NO 본투표 YES 하면서 투표 용지를 막 접어야 된대요. 투표 도장 찍기 전에 막 접은 다음에 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령까지 내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선거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윤석열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직접적 대답을 한 건 아닌데 전환길 씨를 통해서 대답을 하는 걸 보면은 부정선거 이게 실체가 있구나 허구가 아니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엄 선포할 때까지도 자기도 믿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이 영화를 보니까 알겠다 뭐 이런 메시지인가 영화를 칭찬하기 위한 메시지인가는 모르겠지만 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당선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됐잖아요. 예, 본인이 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을 지금 와서 부정한다는 거는 자기 부정입니다. 망상에 가까워요. 네. 지방선거에서도 자기들 이겼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무슨 부정선거 얘기를. 자, 이게 지금 윤석열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거를 김문수 후보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도 궁금한데 친윤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윤계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태도, 김문수 후보가 뭐 지금 이제 친윤계가 아닌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봐야 되는 사람이죠. 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은 매우 잘 나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장관에서 했던 분이고 그리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그런 태도를 계속 보였던 분이라서 저분이 지금 보이는 윤석열 영화 볼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태도가 기본적으로 윤석열 이제 친윤 쪽의 태도일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이 대선이 지금 당장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선거만이 아니라 그 이유도 생각할 텐데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죠. 자기들의 결집력에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지 이후에 당권,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대한 주도권 같은 걸 쥐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어쨌든 되었든 간에 자기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지지자들이 극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저런 것들이 친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란을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거 자체가 윤석열 이름 또 김건희 이름 계속 부각되는 것 같아요.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게 뭐 의도한 건지 몰라도 계속 얘기를 해요. 배우자 토론을 하라고 하질 않나. 어제는 또 사과를 또 해버려가지고 결국은 선거에 윤석열, 김건희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뉴스에 계속 김건희 씨 관련된 것이 나오고 김건희 씨가 받은 샤넬백 알고 보니 웃돈 300만 원 웃돈을 얹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했다. 근데 또 한 번 더 교환을 했다. 네. 예, 이렇게 선물 받은 거를 사실은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디자인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 교환할래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냥 받은 거를 또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은 다음에도 이거를 또 가서 교환까지 하는 참 꼼꼼하다고 해야 될까요? 안 큰 거 아니.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자기 원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건가? 바꿔주나?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예. 포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직 이제 뭐 열어보고 아. 개봉하면서 아직 새 상품이라면 교환이 가능하니까.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교환까지 하는. 근데 이게 걸린 이유가 그 샤넬이라는 그 메이커는 네, 일렬 번호가 다 있죠. 일렬 번호 다 있다면서요? 네네, 일렬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제품으로 교환이 됐고 또 어떻게 네. 교환이 됐는지까지 다 지금 기록에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뭐 유모 씨라는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김건희 씨의 에이, 들어온 택도 선물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가서 바꿔야지 300만 원 정도야 뭐 더 주고 바꿔야지. 택도 없는 소리. 말이 안 되죠. 선물 받은 사람이 네. 지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택도 없는 예, 소리. 예. 사실상 이건 뭐 전체로 제 추측이라는 예.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일종의 세탁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세탁이다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저기 뭐 이거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제품하고 뭐 압수수색이나 뭘 통해서 나온 제품하고 일련 번호가 다르면 아. 세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일련 번호가 그 왔다 갔다가 다 남아 있었기 그렇죠. 문제가 그게 샤넬 남았던 코리아를 거죠. 압수수색할 줄은 몰랐나 네, 봐요. 예.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네. 생각 못 하고 가방 세탁이었군요. 그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추측이에요. 추측입니다, 전적으로. 가방 아, 우리 나 이 샤넬 받은 적 없어. 다른 샤넬이거든. 네. 이런 생각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 한심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네. 대선 다음 주 사전 투표 할 때까지 김건희 얘기, 윤석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배우자 토론회를 네. 먼저 주장을 한 이유가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았기 때문에라는 걸 연상시켰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지난 정권의 실세가 김건희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 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아하라고 이제 약간 김용태 아, 근데 그 정도 비대위원장이 예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아직 미숙한 게 아닌가, 아직 그게 경험이 많지 않아서 미숙하지 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이게 배우자 토론회를 끄집어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지금 이제 어쨌든 저 김혜경 여사는 네. 뭐 저기 뭐 이런저런 때문에 재판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설난영 여사죠. 네. 그분은 이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저기 두 분이 토론을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하면 그 김혜경 여사의 무슨 뭐 일종의 사법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배우자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김건희를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차마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김건희 얘기가 나올 거라고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얘기를 해서 문제를 좀 야기하는 지금 거. 사실 선물이라는 네. 게 현금의 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를 추적하는 게 쉽지 않지만, 네. 야, 이 목걸이, 가방, 사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디올백 아닙니까? 그렇죠. 디올백부터 무슨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이제는 샤넬백, 이 정도면은 사실 이것만 받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얼마나 많은 또 명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디올도 300이고. 예, 그 뭐죠? 그리프. 그라프 죄송해요. 6천만 원. 네. 네, 6천만 원짜리고. 네. 요것만 해도 지금 1,000만 원 넘는 거죠. 네. 샤넬도 네. 1,000만 원 얹어서 지금 그런데 또 바꿨다는 거죠. 이것만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거 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디올백 나왔을 때부터 이것만 받은 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은 했는데, 뭐 이제 더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밝혀야 될 것이고요. 네. 그 디올백 수사를 그렇게 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또 조상원 4차장 검사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시점의 사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차마 이제 어쨌든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차마 김건희를 내 손으로 하지는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마음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까지 이것도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은 법조계에 대한 법조계가 특권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뭔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사표를 내고 나가면
덮어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람 이게 사표 내면 할막 뭐 자기 책임을 진 거니까 그리고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 좀 작동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징계 같은 것도 면할 수 있고 혹시나 뭐 예. 검찰 징계 받는 거의 없잖아요. 뭐 네. 저희 검찰 위에 밑보이지 않는 이상. 그렇죠. 하는 경우도 없고 보통 그렇게 되면 수사나 이런 것도 흐지부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니 나는 할 거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 양쪽 다 계산은 저는 잘못된 것 같다. 그렇죠. 사실 이것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사표를 내게끔 도와준 거예요. 징계 절차에 회부가 됐다면은 네. 사표를 내도 수리를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신은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럼 사표를 내도 수리를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징계를 통해서 변호사 개업도 한동안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이다. 탈출을 하는 거죠. 탈출해서 네네. 변호사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또 다 세 명 다 변호사인데 자꾸 계속 오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만약에 징계까지 받는다면은 이게 대한변협에서도 변호사 등록을 바로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심사하잖아요. 네,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로 뭐 등록을 한다면은 뭐 대한변협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뭐 바로 거절하거나 그럴 명분도 없게 될 요 시점을 잘 고른 건데 이렇게 될수록 그래? 이창수, 조상원이 탈출? 야, 김건희를 그렇게 봐주던 사람이 이렇게 탈출하는 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자,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후보 밀착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자, 어떤 답을 내어놓았을까요? 한번 보시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인데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걸 딱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금방 얘기했던 건데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네. 요게 핵심 같거든요. 그렇죠. 형사처벌이 있다면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뭐 사표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면제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사표를 낸 거는 이창수 조상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시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김건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개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검찰이 휴대전화를 정말 제출해 가면서 김건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해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조사를 사실 조사가 아니죠. 자신들이 가서 거의 조사를 당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나를 불러내려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조사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이 다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이거를 가지고 덮으려고 했던 자체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서 면책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낸 것이고요. 이런 게 있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정치 편향 검찰이라고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건 정치적으로 행동했다고 봐야 되죠. 정치 검찰이죠.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덮고 갔던 것이고 맞아요. 이렇게 아마 지금 이렇게 나가면 이제 또 눈치 안 보고 정치에 관여할 수 있으니까 네. 정치인 될 수 있잖아요. 정치인도 될 수 예, 있죠. 이거 아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정치권에 더 밀착을 하겠죠. 뭐 이제까지 그런 태도를 보여왔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표를 내고 나가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령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된다. 깨져야 되고 이렇게 사표를 던지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뭐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네. 변호사 개업이나 변호사 자격증 자체를 박탈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란이나 아니면 이런데 복무했던 자들이 맞습니다. 뭐 지금 내란 관련된 법이나 이런 거 특별법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로서 일하기도 만들면 안 되죠. 저는 그거 아직 공감하는 게 지금 이렇게 후배들한테 후배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저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 못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 네.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소권이 이렇게 편향되게
기소 편의주의를 이렇게 악용해서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한쪽 공격하고 한쪽 면제부 그렇습니다. 주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이 검찰 권력에 대한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신뢰, 만약에 이런 필요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검찰이 과연 필요한 존재야?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예. 대배심 제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위는 다 민간인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런 생각이 들게 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후배들에게도 이런 짓을 하면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 저 사람들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검사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끊어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가 변호사 못 한다. 그럼 변호사 시장도 좋고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보다 전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여러 가지 혜택, 뭐 의자라든지 아니면 자리 위치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혜택으로 다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전 대통령이라서 뭐 이 불구속 그러니까 구속 피고인들이 다니는 지하 통로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총장이니까 검찰총장이니까. 네, 전직 검찰총장이니까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뭐 태클을 걸지 않고 법원도 뭐 그렇다면야 이러면서 서로 안맘리에 봐주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깨져야 된다. 맞습니다. 네, 특혜는 깨져야 된다. 특혜 없는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 개표 공개 방송을 합니다. 6월 3일 오후 6시고요. 뉴스토마토하고 역사적 순간 함께 하실 분들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150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사 개요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 20일까지 이틀간 실시했고요. 자,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 포인트입니다. ARS 방식이고요. 응답률이 5.9% 집계된 내용입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지금 조사인데요. 자, 일단은 뭐 요거 요새 중요하죠. 표집 선양부터 네. 박영식 에디터 좀 짚어주시죠. 이번 조사 1,037명 말씀 주신 대로 조사했고요. 보수가 354명, 중도가 398명,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한 분들이 285명으로 분포가 됐습니다. 보수가 진보보다는 그래도 한 70명 정도가 더 많은 수준이고요. 네. 중도가 약 400명에 가까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대선 가상 대결입니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누구 뽑을 건지 4명만 했어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구 후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51.9%, 김문수 후보가 37.6%, 이준석 후보가 7.2%, 권영국 후보가 0.7%인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의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 외 다른 후보 없음 잘 모름의 비율이 매우 많이 줄었거든요. 여타 조사에서도 계속 동일한 그런 네. 방향이지만 거의 이제 뭐 한 자릿수가 아니라 1% 수준으로 네. 줄어들고 있어서 각자의 후보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이 무응답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조사에서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였고요. 네. 3, 4, 5, 10대에서 과반 이상 우세였고 보수층 쪽을 찾아보니까 보수층 과반 이상의 김문수 후보로 답변하긴 했는데 중도층 반응이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가 55%, 김문수 후보가 34.9%로 응답이 됐습니다. 자, 이게 눈여겨볼 부분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모름 무응답 네. 그 외 후보 뭐 이제 이게 이른바 유동층이라고 유동층, 부동층, 부동층이라고도 부동 떠다닌다는 뜻이에요. 그죠? 부유한다 그런 뜻인데 이 정도로 낮은 거는 또 아무튼 이제 거의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다 정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그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응답하는 자동응답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렇긴 해요. 그러네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한 7, 8% 네. 뭐 이렇게 이제 이상은 아직 있긴 한 상황인데 어쨌든 조기 대선에 이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제 부동층들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또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단일화 논의도 이제 보수에서는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재용 후보의 50% 내외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네. 예, 그것은 이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30% 후반대로 진입을 한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제 해석해야 된다. 30% 초반대 또는 안 되는 조사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30% 이제 후반대로 중후반으로 진입을 한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어쨌든 일정 부분 그 보수층 그 안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정도의 코아 지지층들은 이제 결집이 일정 부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중도 싸움에서는 아까 우리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이제 격차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유지되는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7.2% 이 상황인데
어쨌든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한 부분이어서 뭐 이제 자기들에서는 이제 두 자릿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것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해 보자면 이게 지금 조사의 표집 성향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좀 더 우위에 있는 많지요. 조사이잖아요. 조금 더 많죠. 보수 우위의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 조사에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 50%를 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뒤에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조사에서도 보면 김문수 후보가 TK 지역에서 과반 이상으로 우세, 부울경에서는 이제 백중세라고 일단 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TK와 PK에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 표심의 흐름이라는 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여론조사의 흐름을 봤을 때 민주당 후보가 가질 수 있는 TK의 이 어떤 지지도가 다른 과거의 대선과는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TK, PK에서 어쨌든 약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어쨌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어서 이제 그 대목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대선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17개 중에 10곳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흐름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반대로 12곳에서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격차도 좀 더 크게 벌어져 있고요. 상황이고 예. 지금 이제 많이 주목을 이제 우리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상당히 절반 이상 50% 또는 많은 조사에서는 60대도 60%까지 있어요. 이제 중도층에서 중도로 지지를 봤을 때는 얻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목이 많이 안 되는데 보수 성향층에서도 보면은 이 조사에서는 25.6%예요. 다른 조사들에서도 보수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20%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요. 네. 그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층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이재명 후보를 20% 이상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아직 보수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제일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층이 있는 거예요. 그보다 좀 큰 거죠. 보수층 흡수는 아직 다 완벽하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TK, PK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70% 이상 흡수를 하고 자기 지역 지지 기반에서는 70% 이상 득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지지를 이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 지역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TK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이제 충분하게 지지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1, 2위가 격차에 이제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대선 기간 동안 이슈라면 이슈가 단일한데 이거 질문도 드려봤어요. 범진보 진영 후보로는 이재명, 그리고 범보수 진영이라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라면 이렇게 단일화된다면 어느 쪽에 투표할 것인가, 이 질문을 드려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53.4%, 김문수 후보가 39.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보더라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역시 70세 이상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고요. 중도 진보층 과반 이상 또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이쪽으로 투표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TK 지역은 우세, 그리고 부울경과 강원,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중세.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자구도의 지지도의 그 흐름과 아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까요? 김문수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받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윤영 대표님. 네, 지금 보면 이제 이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4명의 후보들이 있는데 이재명과 김문수 2명의 양자 대결로 했을 때 이제 이 문항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사자 대결 어디로 가냐, 김문수한테 다 그게 이제 가는데. 핵심입니다. 이런 조사들에서는 놀랍네요. 지금 보게 되면 김문수에게 32.1%, 지금 그 다음 후보한테가 잠시만요. 2.5. 아니죠. 지금 김문수 후보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39.6%.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준석 후보 32.1%. 이재명한테 16.2%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중에서 약 20% 내외가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게 분산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100% 단일화했을 때 원래 가지 다 가야 되는데 다 못 간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제 조사대로라면. 성향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20대, 30대의 어떤 층들 같은 경우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서 단일화 나는 이제 반대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합쳐지는 부분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가 39.6%였잖아요. 네. 근데 사자대결 조사에서 어땠습니까? 지금 이준석이 7.2%였는데 김문수 37.6이었잖아요. 올라가는 수치가 2%포인트 가량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다 안 갔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 또는 이재명 후보한테로 간 측면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과연 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그 단일화를 추진하는 쪽에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준석으로 후보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또 네. 보수 그 김문수 지지층 중에서도 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좀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이제 26.3%. 26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54%, 53.4가 나왔던 이재명 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똑같아요. 흔들림이 없거나 똑같아요. 0.1% 정도의 차이를 그러니까 똑같아요, 보이는데, 거의. 예. 예, 근데 이준석 후보는 26.3%가 나오네요. 참 저게 그러면 저거를 봤을 때는 단일화를 한다 해가지고 1+1이 이제 2가 되고 뭐 3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또 그만큼 수치상 안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네. 아까 저희가 단일화 했을 때의 그 수치와 네.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의 수치를 그냥 이제 그림만 봐도 티가 나는 게 김문수 후보 때는 그 외 다른 후보와 없음의 비율이 저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후보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8.8에서 9.2로 굉장히 많은 없음이 하고 다른 후보가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거의 배로 뛰기 때문에 그 보수층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비호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작용해가지고 나는 차마 이준석은 못 찍겠다라는 비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정말 보수의 정통성, 그래서 이제 보수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또 나중까지 지킬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 그 가치 때문에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왔는데 단일화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그럼 자기 이제 소신을 허무는 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부정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정통 보수인 분들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 꺼리는 그룹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연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도부에서 얘기하고 그 후보들 같이 손잡고 손 흔들고 뭐 하게 되면 왜냐하면 더 싫은 쪽은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많은 부분이 요즘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면 오케이 하는 계속 것이 그런 거를 일반적인 것이니까. 캠페인 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논의는 김문수, 이준석 간의 단일화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이탈한다. 엄청난 양이 이탈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전 조사에서는. 네. 근데 정말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이탈한다고 볼 수 있냐?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름 또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그 중간쯤 어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단일화가 이제 어쩌면 이 된다면. 대선의 마지막 어떤 쟁점이나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제 안철수하고 이준석 만남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권을 주기로 했다 이 폭로까지 해버렸어요. 이준석 측에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뭐 이제 이 순간의 네. 단일화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알 그냥 수 가능성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말로는 단일화를 절대 하지 않을 것처럼 그간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만나자는 사람을 딱히 뭐 막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따로 만나가지고 가천대에서 만나는 장면을 봤을 때, 이거는 저거는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둘이가 저렇게 만난다는 게 참. 뭐 TV 토론 얘기를 주로 네.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장면 자체가 단일화의 가능성이나 불씨를 이준석 후보가 밟지 않는 것처럼 이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보수 쪽의 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를 놓고 판가름 해볼 때 김문수 후보도 나 이준석과 단일화 할 거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오는 인사들은 만나고는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면과 좀 비슷하다고 봤냐면 물론 성격은 좀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한덕수 쪽에 쏠릴 표를 자신에게 묶어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효과가 양쪽에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수 전체로 봤을 때. 근데 다만
단일화는 이제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아닌 이상은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양자구도 조사를 보더라도 토마토 조사 말고도 다른 조사들을 우리가 살펴봐도 이재명 후보를 꺾기가 힘든 단일화 구도란 말이에요.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정치적 효과나 이익이 있는지를 양 후보가 따져 볼 텐데 결국에 남아 있는 건 당권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권 혹은 나아가서는 대선 이후에 보수의 재편 과정에서 누가 이제 깃발을 꽂느냐를 놓고 이제 싸우는 구도라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거기까지 만약에 내다본다라고 하면 저는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게 전 정치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을 많이 이제 정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제 이번 대선을 패배하게 되면 빚더미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지적인 게 공보물 받아본 분들 아시겠지만 2장짜리였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유세차 4대 계약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아낀 대목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소신을 꺾고 김문수 후보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약속했던 여러 정치적 자산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준석 후보의 완주를 응원하는 바입니다. 응원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게 이제 대표님. 정상적 단일화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정상적 단일화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합쳤을 때 이길 수 있다. 1+1에서 이 네. 후보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 플러스 뭐냐면 네. 그 최종적인 후보가 나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텐데 또는 그리고 나도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 텐데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했을 때 이제 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 비정상적 단일화는 뭐냐면 그러면 당권을 줄 테니 이제 협상에 의한 단일화인 것이니까 그 논의가 되는 것인데 이걸 이제 폭로를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기본 이제 기존은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 부분들 또 안 하는 마음도 이제 있고 거기서 또 과실을 얻으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렇지만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기지 못해도 자기가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런 어떤 룰 협상의 제안을 받게 되면 논의를 또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의 어떤 비용 문제도 얘기될 수 있지만 사실 이 제3정당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동력을 지방선거에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지방선거에서 제3정당이 성과를 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총선에서는 비례 이제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선거는 광역에 있긴 하지만 딱 양당이 받지 세요. 못하니까 예. 굳이 얘기하면 이제 대구 경북에서 자치단체장을 얻는 것인데 그것도 대구 않아요. 경북의 그 양보를 민심이 양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하면 자기가 이제 복귀해서 이렇게 명예회복을 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들이 지금 뭐 원활하지 어느 것도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아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인데 주목되는 것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준석 후보의 이제 캠페인 전략을 처음에 대부분 전망하기를 이 김문수 후보를 타겟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표 안에서 나눠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1차 TV 토론을 본 이후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을 타겟으로 하는 캠페인 전략을 지금 분명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럼 이 전략이 나왔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좀 오르긴 했지만 더 떨어지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보수의 대표 주자로 나왔는데 여기서 보수에 더 떨어진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치를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때려봐야 자기한테 오는 게 많지 않다고 파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의 5, 60%를 가져가 있고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이상의 지지를 가져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가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를 쳐야지 자기한테 올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이제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략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의 비판은 김문수 후보에게 하지만 실제로 직접적인 공격은 잘 안 해요. 이재명 후보한테만 하잖아요. 맞아요. 아마도 이제 2차 TV 토론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 아하.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을 이번 캠페인에 이제 김문수 캠프와 이재명 캠프에서 동일한 캠페인 예. 이재명 무시 이준석 무시 이준석 무시거든요. 예. 이건 또 동일하게 왔던 건데 근데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도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근데 하면 이게 이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TV 토론이 지난 18일 날 일요일 날 있었는데요. 일단은 누가 잘했는지 지지율을 떠나서 누가 잘했는지 질문을 드려봤어요. 결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결과는 이재명 43.4%, 이준석 15.2%, 그리고 김문수 29.4%, 권영국 6.3%, 잘한 사람 없음 2.4, TV 토론에 보지 않음 2.7 이렇게 나왔는데 1, 2, 3, 4위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 지지도가 어느 정도 반영된 약간 반영. 네, 그러니까 1, 2, 3, 4등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돼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29.4%의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TV 토론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게 좀 반영돼서 이렇게 결과 나오지 않았겠는가. 감안해서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100% 사실이라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95%가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 지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앞서 있는 후보들은 잘하기가 힘들어요. 잘하는 평가를. 왜냐하면 이제 방어적이고 수세적이고 그냥 안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기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잘했다고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뭔가 이제 도전적이고 그래서 엣지 있게 질문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잘한다는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준석 15.2, 권영국 6.3 이 조사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 아무도 몰랐던 상황에서 어쨌든 뭐 좀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소신을 드러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이제 아까 무시를 계속 당했던 상황이잖아요. 네. 두 후보한 1, 2위 후보한테. 근데 TV 토론에서는 마주보고 앉는 거잖아요. 대등하게. 이준석도 있었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는 아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다. 이준석, 권영국 뭐 이렇게 수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 주 정당 지지율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8.5%고요. 국민의힘이 33.6%, 개혁신당이 6.2%, 민주노동당이 1.2%, 그 외 다른 정당 2.8, 지지하는 정당 없음 6.9, 잘 모름이 0.8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큰 차이를 벌렸는데 이번 조사는 민주당이 소폭 0.6% 하락했고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했는데 이 정도면 뭐 큰 변동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개혁신당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 2주 만에 6.2%가 됐다라는 부분. 요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왜 안 껴넣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기간 동안 제외함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21대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아서 굳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좀 탈당하면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충분하게 효과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닐 텐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분명히 이제 호재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 보수 성향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명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지 표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사실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다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관에 나타났어요. 탈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 숨어 있어라. 푸시아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게 조용히 좀 있어달라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고 또 극장에 가서 미디어에 나오고 하는 것은 이게 보면은 이번 선거는 심판론이 작동하는 선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심판의 대상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론이 더 잘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정말 속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딱 맞네. 심판의 대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네. 영화 보러 다니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사실 그 장면 보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저도 보통 요즘에 그 뉴스 프로그램 나오면 식사 프로그램 나오면 뭔가를 이제 열심히 비평하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대다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비평의 가치가 없는 일이고 그냥 분노가 넘치는 일이어가지고 그 장면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게다가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탈당하신 분이고 이미 외부인이 되셨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된다 뭐 이건데 이런 얘기를 지금 선거 13일 남겨두고 해서 이게 무슨 표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일찌감치 결기 있게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죠. 지금
29일 사전 투표하면은 이제 일주일 다음 주 목요일이요. 어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예. 이미 뭐 재국민 투표는 하고 있고. 일주일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짧다. 윤석열은 막 돌아다닌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쇼미더민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최인호 인미의원의 최타임 준비되어 있고요. 김종대 전 의원 또 부송찬 의원의 최강 TBS 플러스 또 세계와 K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